계산기도 아니고 이런 낡아빠진 주판으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겠다고? 좋아. 1등하면 내가 당장 사직서를 내주지. 윌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7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나무 주판이 들려 있었고 그 주인의 이름은 김민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교실 안 27명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 씻혔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진짜 주판이잖아. 박물관에서나 본 건데. 저걸로 어떻게 계산기랑 경쟁을 해? 민준의 손에 들린 주판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수만 번의 손길이 닿은 주판알들은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으로 8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듯 현재의 교실 풍경은 흐릿해지고 오래된 할아버지 댁의 안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6년 겨울,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8살 민준은 할아버지 댁 안방 구석에서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47 곱하기 38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작은 손으로 연필을 꾹 쥐고 종이에 숫자를 써보지만 계산 과정에서 자꾸만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 보니 종이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결국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쪽 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신 할아버지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굽혀 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울고 있을까?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 민준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계산이 자꾸 틀려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문제집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잠시만 기다리거라.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주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주판을 보자 민준의 눈물이 샜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판이란다. 할아비가 젊었을 적부터 쓰던 물건이지. 할아버지는 주판을 민준 앞에 놓고 앉으셨습니다. 주판 알들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이 친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꾸나. 47 곱하기 38을 같이 해보자. 할아버지의 손이 주판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판 알들이 위아래로 오가며 신비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까네. 민준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786이 나온단다. 계산기로 확인해보렴. 정말로 답이 맞았습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주판은 내 머리를 도와주는 친구란다. 계산이 어려울 땐 언제든 이 친구가 도와줄 게다. 그날부터 민준의 수학 공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주판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고 실수가 줄어들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할아버지와 민준은 매일 밤 주판을 마주하고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한 계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민준아, 주판은 도구에 불과하단다. 진짜 실력은 머릿속에 있는 게야.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민준에게 주판 없이 계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준은 머릿속에 주판을 그리며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주판을 건네주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이 주판은 내 것이다.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게 될 게다. 그때가 되면 할아비는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교실의 웅성거림이 민준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반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손안의 따뜻한 주판. 민준은 주판을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숫자에는 동서양이 없단다.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야.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적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민준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작은 동양인 소년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도전 앞에서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안의 주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 주판을 처음 배우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주판을 처음 만난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9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더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사시면 안방 밥상에 주판을 펼쳐놓고 민준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구구단을 주판으로 해보자.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주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7 곱하기 8, 9 곱하기 6, 12 곱하기 15. 복잡한 계산들이 주판 위에서 마법처럼 펼쳐졌습니다. 민준의 눈은 점점 커졌고 손끝은 간지러운 듯 꼼지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고 말고.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단다. 천천히, 정확하게. 할아버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주판알을 하나씩 옮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판알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차르륵 소리가 민준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뒤, 민준의 학교 성적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늘 100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임인 존슨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할머님, 요즘 민준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혹시 특별히 과외라도 시키시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와 주판 공부를 한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판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도 학교에서는 주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조용히 주판알을 튕기며 계산했습니다. 234 더하기 567을 계산할 때면 머릿속에서 주판알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 반 친구들이 신기해하면 민준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민준이 10살이 되던 해봄, 할아버지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주판을 보지 않고 계산해보자. 네, 어떻게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보는 거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끈기 있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천천히 주판의 나무틀부터 그려보렴. 그 다음엔 주판알들을. 신기하게도 몇 주 뒤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주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간단한 덧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주판이 눈앞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보여요. 주판이 보여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중학교에 입학한 민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판 훈련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자란 것입니다. 어느 날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화이트 선생님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 있나? 고등학교 과정인데 문제는 복잡한 연립 방정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저을 때 민준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의 주판이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분 뒤 민준이 완벽한 답을 제시했을 때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한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했습니다. 민주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뒷마당 평상에서 할아버지와 민주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는 평온했습니다. 민준아, 주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계산하는 도구요. 틀렸다. 할아버지의 예상 밖의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판은 도구가 아니다. 주판은 스승이니라. 스승이요? 그렇다. 주판은 내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확함을 가르쳐주고 끈기를 가르쳐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겸손함을 가르쳐준단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정확해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틀려버리고 마니까 그날 밤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판이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14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주판을 잡는 손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게야.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더 열심히 주판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계실 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이제는 정말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마.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복잡한 분수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과 8분의 5와 같은 계산을 머릿속 주판만으로 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준이 15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몸은 더욱 쇠약해지셨지만 정신만은 더욱 또렷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쳐보자. 할아버지가 내신 문제는 정말로 복잡했습니다. 7자리 숫자들의 복합 연산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주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판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주판 알들이 빛을 내며 위아래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15분 뒤 민준이 눈을 뜨고 답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구나. 이제야 네가 주판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 작년 가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은 하얗고 차가웠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이 주판을 바꿔라.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그 낡은 주판을 꺼내 민준의 손에 얹어주셨습니다. 이 주판은 내가 어릴 적 내 증조 할아버지께 받은 것이란다. 이제는 내게 물려주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판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잊지 마라, 민준아. 주판은 도구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게 될 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준은 매일 밤 그 주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판을 만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라. 네가 주판을 볼 때마다 할아비가 함께 있는 것이니. 그날부터 민준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잡한 계산들을 머릿속 주판으로 척척 해내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민주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주판은 이제 민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주는 주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 앞에서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니까요. 윌슨 선생님은 민준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동양 학생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지.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27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367, 3284, 제한 시간 5분. 칠판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몇몇 아이들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세 자리 곱셈이라니 계산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뒷자리에서 킥킥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걸 손으로 어떻게 계산해? 완전 무리일걸. 하지만 민주는 침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수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주판을 꺼냈습니다. 70년 된 나무의 검은 빛이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 주판을 책상 위에 놓자 주위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진짜 주판이네. 저거 어떻게 쓰는 거야? 완전 고물이잖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살며시 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주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마음이 흔들리면 주판알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주판알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깊이 숨을 들이마신 민준이 주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판알들이 차가웠지만 이내 손의 온기로 따뜻해졌습니다. 367 곱하기 284. 민준이 작게 읊조리며 주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67을 주판에 설정했습니다. 왼손으로는 주판의 틀을 잡고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주판알들을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주판알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은 주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주판알들은 그에 맞춰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367에 4를 곱하고 그 다음 80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200을 곱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올림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살짝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 킥킥대며 웃던 아이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민준의 손놀림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2분 30초 만에 민준이 손을 멈췄습니다. 주판 위에 주판알들이 최종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주판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104, 228입니다. 또렷하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계산기를 꺼내 367에 284를 입력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104, 228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뒷자리에 앉은 사라의 작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사라의 박수를 시작으로 몇몇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브래드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냥 계산기랑 똑같다는 거 아냐. 마이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원래 계산 잘하잖아. 어릴 때부터 저런 것만 배우니까. 하지만 수학 동아리 회장인 사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 민준은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 할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나도 배워보고 싶다. 사라의 순수한 호기심에 민준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준이 정말로 그 복잡한 계산을 해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정답이다.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놀라움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계산에 불과해. 수학 올림피아드는 단순 계산 대회가 아니니까. 윌슨 선생님이 다시 칠판에 더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떨까? 3x 수입하기 5x 12, 0을 풀어봐. 민주는 주판을 바라보았습니다. 2차 방정식은 단순 계산과는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계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민준이 다시 주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판별식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쾌로의 SEA식을 계산하기 위해 민준의 손이 다시 주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5의 제곱인 25에서 4객 3팩, 12인 144를 빼면 169가 됩니다. 169의 제곱근은 13이죠. 그 다음 근의 공식에 대입했습니다. 5 플러스 13 우육과 5 플러스 13 우육을 계산했습니다. x는 3분의 4 또는 x는 3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다시 계산기로 확인해보니 정확했습니다. 이제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킥킥대던 아이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인정하지. 계산 실력은 확실하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정말이세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큰 무대에서 보여줄 기회가 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윌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로 시험해볼 생각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양 학생의 단순 암기 실력에 불과할 것이라는 편견 말입니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사라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민준. 나 수학 동아리인데 혹시 관심 있어? 수학 동아리? 응. 우리끼리 모여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대회 준비도 같이 하거든. 어때? 민준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공부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응, 해보고 싶어. 사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일 점심시간에 수학실로 와.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 민준이 주판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라 같은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셨어요? 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를 건네며 민준은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도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 윌슨 선생님 앞에서 주판 실력을 보여준 이후 민준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주판으로 계산하는 애래. 진짜 신기하더라. 계산기보다 빠르던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시대의 주판이라니. 민준은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다른 아이들은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 구경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노골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식당에서 혼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몇몇 아이들이 그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주판소년, 주판보이. 브래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수학 시간 정말 대단하던데.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계산 잘하잖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배우니까. 마이크가 브래드 옆에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 사촌이 한국에 살았었는데 거긴 애들이 다 주판을 배운대.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8년간의 노력과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그저 한국인의 특징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옆 테이블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신기해. 주판이 계산기보다 빠르다니. 정말이야? 당연하지. 어제 봤잖아. 브래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판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민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증명해봐. 브래드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 주판 없이 해봐. 할 수 있지? 주위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흥미진진한 분위기였습니다. 258 곱하기 147. 자, 해봐.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주판을 그려보려 했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58에 147을 8에 7을 곱하면 56이고 올림수가 다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인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잠깐만.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의 주판이 흐릿하게 보이고 주판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7,826? 브래드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땡, 틀렸어. 정답은 37, 926이야.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불타는 듯 붉어졌습니다. 역시 주판 없인 안 되는구나. 마이크가 킥킥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계산기에 의존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제시카도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들어간 민준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왜 틀렸을까? 평소엔 쉽게 하던 건데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머릿속 주판 기법이 갑자기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주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의심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종이 울리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민준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점심시간의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향하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아버지의 주판이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주판에만 의존하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의 가라앉은 표정을 보자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민준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민준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된장찌개도 평소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무슨 일 있었구나. 털어놓아 보렴.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브래드의 도발, 계산 실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할머니, 저 정말 주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민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민준아.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니? 주판은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다고 하셨지. 그래, 오늘 네가 틀린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지.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시더니 낡은 앨범 한 권을 가져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겨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단다.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습니다. 20살쯤에 할아버지가 주판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주판을 구식이라고 놀려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계속 연습하셨단다. 주판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준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과 똑같은 시련을 겪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기억하렴. 주판은 네가 가진 능력의 일부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내 안에 있단다. 그날 밤 민주는 자기 방에서 할아버지의 주판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70년 된 나무의 질감, 반질반질한 주판알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물어보며 민주는 조용히 주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민준과 할아버지의 추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258 곱하기 147. 머릿속에서 주판 알들이 선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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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아까 틀렸던 그 계산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산완 치첸 조바이 아실료.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브래드의 도발에 2번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짜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주판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민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주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마음이 고요하면 주판 알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주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민준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와의 대화와 홀로만의 다짐 이후 민준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주판을 가방에 넣고 당당하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주판 소년이다. 누군가 또 그렇게 불렀지만 민주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브래드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어제처럼 민준을 당황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이, 어제는 못했잖아. 오늘도 한번 해볼까? 브래드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주위 아이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침착했습니다. 어젯밤 연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오, 자신 있네. 그럼 이번엔 더 어려운 걸로. 456 곱하기 789. 어제보다 훨씬 큰 숫자였습니다. 주위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저걸 계산기 없이 어떻게 해? 하지만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거라. 그러면 주판알들이 정확하게 움직일 것이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주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판 알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
456에 9를 곱하고 그 다음 80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700을 곱했습니다. 자릿수 맞춤과 올림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359,784. 브래드가 황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았어. 이번에는 주위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지? 브래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파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리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이 민준을 찾아온 것입니다. 민준 학생, 자네에 대한 소문을 들었네. 정말 계산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 네, 선생님. 그럼 우리 물리 문제도 풀 수 있겠군. 속도나 가속도 계산 같은 거 말이야. 존슨 선생님이 칠판에 물리 공식을 적었습니다. VU 덩 T에서 초기 속도가 15, 가속도가 9.8, 시간이 3초일 때 최종 속도는?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44.4입니다. 정확해. 대단하군. 그 모습을 본 과학 선생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몰 계산부터 화학 반응식까지 복잡한 계산들을 민준은 모두 척척 해냈습니다. 오후에 사라가 약속대로 민준을 수학 동아리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학실에는 이미 6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민준이야. 어제 윌슨 선생님 시간에 봤던 그 친구, 동아리 회장인 제임스가 민준을 환영했습니다. 우와, 정말 주판으로 계산하는 친구구나. 신기하다.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이들의 요청에 민준은 주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673 곱하기 248. 동아리 회원들이 내는 문제들을 민준은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단순한 곱셈부터 복잡한 분수 계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아리에 이런 실력자가 들어오다니. 아만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수학 올림피아드 나갈 생각이야? 응, 윌슨 선생님이 고려해보신다고 했어. 고려해본다고? 이런 실력인데?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시간, 윌슨 선생님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김민준 학생을 추천합니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진 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준을 조롱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회는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세요. 윌슨 선생님도 이제 민준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냉소는 사라지고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학생, 방과 후에 잠시 보지. 방과 후 윌슨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준비 계획이 나왔습니다. 올림피아드는 단순 계산만으로는 안 돼.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두꺼운 문제집을 내밀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봐. 주판으로 계산하는 건 좋지만 수학적 사고력도 길러야 한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도 단순한 계산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윌슨 선생님이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너를 오해했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야. 괜찮습니다, 선생님. 민준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의심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학 동아리 친구들도 민준의 대회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봐줄게.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각자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준비해서 민준이한테 내보자. 좋은 생각이야. 제임스가 손뼉을 쳤습니다. 민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도와준다니.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대표로 뽑힌 것,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까지.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준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머니, 저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할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2주 후 클리블랜드 시립도서관 대강당.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민준과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라와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김민준 파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강당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2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준이 조용히 주판을 꺼내자 주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기 봐, 주판이야. 정말 요즘 세상에 주판 쓰는 애가 있네. 박물관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이 시간. 민준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민준은 주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르륵 차르륵 주판 소리가 조용한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이 힐끗거렸지만 이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주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팩토리얼 계산도, 분수 곱셈도, 소수점 계산도 모두 주판으로 해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넓이 계산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원주율 빌괴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원주율을 3.14159로 놓고 정확한 근사치를 구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로 원 소리를 내며 계산하는 동안 민준의 주판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아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민준은 이미 15문제를 풀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10문제 정도밖에 풀지 못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수열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복합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민준은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 계산했습니다. 복잡한 지수 계산이었지만 민준의 주판은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습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채점이 끝난 오후 3시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3위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 제니퍼 윌슨 92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위 클리블랜드 하이츠 고등학교 마이크 데이비스 95점.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드노스 고등학교 김민준 100점 만점. 순간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1등을 했다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민준을 꽉 껴안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명세와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민준의 주판 사용이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윌슨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좀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이메일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보낸 항의 메일이었습니다. 주판 사용이 불공정하다는 항의가 들어왔다. 뭐가 불공정하다는 거죠? 전통적인 계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거야. 계산기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주장이지.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하이오주 수학 올림피아드 주최 측에서 공식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윌슨 선생님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 미안하다. 주최 측에서 결정을 내렸어. 주 대회에서는 주판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민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허가된 계산 도구만 사용 가능하다는 새 규정이래.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만 허용된다고 참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주판 없이.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판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의 모든 추억, 8년간의 훈련,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주판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날 민주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주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해요, 할머니. 주판 없이는 자신 없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민준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민준, 너무 낙담하지 마. 넌 원래 수학 천재잖아. 마이크도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을 조롱하던 그 마이크가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 솔직히 처음엔 네가 주판에만 의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켜보니 아니더라. 넌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뛰어나. 주판은 단지 계산을 빨리 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날 밤 할머니가 민준의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들고 오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니?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지. 그래, 할아버지도 나중에는 주판 없이 하셨단다. 머릿속에 주판만으로. 정말요? 그렇단다. 8년 동안 네가 배운 건 주판 사용법만이 아니야. 수학적 사고, 집중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정말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민주는 다시 주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판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깨닫는 과정 말입니다. 할머니, 저 해볼게요. 무엇을? 주판 없이도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진짜 실력으로. 민주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도구도 없이 순수한 마음의 힘만으로. 놀랍게도 머릿속의 주판이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완전히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판을 옆에 두되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의 주판만으로 계산했습니다. 2주간의 집중 훈련 끝에 민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판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대회 전날 밤 민주는 할아버지의 주판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졸업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주판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으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보여드릴게요. 주판이 아니라 마음으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도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 전체를 상대로 한 주판 없는 마음속의 승부가. 오하이오주 수학 올림피아드 본선 당일, 민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1등을 하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찰밥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주판 안 가져가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제 필요 없어요. 민준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특훈으로 머릿속의 주판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콜럼버스시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강당. 주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총 67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 두꺼운 공식집, 긴장한 표정들. 저기 봐, 주판 없이 왔어. 누군가 민준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주판 금지라니까 포기한 줄 알았는데. 용감하네. 근데 주판 없이 어떻게 하려고. 시선이 쏠렸지만 민준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오전 9시 정각,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는 동안 대강당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 총 25문항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민준이 시험지를 펼쳐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들이 지역 예선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적분, 통계, 정수론, 조합론까지 대학교 2학년 수준의 고급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았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분수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주판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처음 몇 분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함께했던 주판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빈자리를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계산기 버튼 소리가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민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민준아, 도구에 의존하지 마라.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느니.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게 될 게다. 그때가 되면 할아비는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민준은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의 주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의 주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정확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직접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주판이 마음속에 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머릿속의 주판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답은 1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합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팩토리얼 계산이었지만 머릿속의 주판은 척척 해냈습니다. 주판 알들이 빛을 내며 정확한 답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옆자리의 학생이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복잡한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적분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의 거듭제곱 적분이었습니다. 부분 적분을 여러 번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계산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치환적분, 부분 적분, 삼각함수의 공식까지 할아버지가 옆에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은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문제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4번 문제, 5번 문제 하나씩 완벽하게 풀어갔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결합된 문제, 기하급수와 등차수열까지. 특히 15번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수론 문제였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 주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끈기와 정확함으로 차근차근 답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풀어왔다니. 마지막 문제는 모든 영역이 결합된 종합 문제였습니다. 미적분과 확률, 기하가 함께 나온 복잡한 응용 문제였습니다. 반지름 R인1 안에서 임의로 선택한 두 점을 잇는 현의 길이가 R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베르트랑의 역설로 유명한 문제의 변형이었습니다. 기하학적 확률과 적분을 모두 사용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힘을 쏟아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의 주판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시간 종료, 펜을 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울렸을 때 민준은 마지막 답을 정확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25문제 모두 완료.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서 민준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정말 주판이 제 마음속에 있었네요. 3시간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7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오하이오주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크리드 노스 고등학교 김민준 25문제 전체 만점. 순간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7명의 참가자 중 만점은 민준이 유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계산기나 어떤 도구도 없이 순수하게 머릿속으로만 해낸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민준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판이 키워낸 진정한 수학 실력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완전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학교에 전해진 순간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복도마다 학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층 수학 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윌슨 선생님만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회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1위, 김민준, 100점. 몇 달 전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설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쯤 민준이 트로피를 든 채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와 사라,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였습니다. 민준아, 아이들이 달려 나와 민준을 애워쌌습니다. 평소 민준과 그리 친하지 않던 아이들까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해. 주판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브래드도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준, 정말 멋지다. 미안했다, 그동안. 마이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민준은 친구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교실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윌슨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 축하한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지켜야지. 윌슨 선생님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직서다. 네, 선생님. 내가 분명히 말했지. 1등하면 내가 당장 사직서를 내겠다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해냈어. 그것도 주판 없이. 나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윌슨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직서 쓰지 마세요. 뭐라고? 선생님께서 제게 도전하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의 말에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응원해 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교실 안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요. 선생님도 이제 그걸 아시잖아요. 윌슨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선생님이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나 처음에 네가 그저 아시아 학생의 암기 실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윌슨 선생님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너는 정말 뛰어난 수학적 사고력을 가졌고 주판은 그걸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야. 선생님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해주셨잖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의 전통을 무시했던 것도. 선생님이 민준의 가방 속 주판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라는 걸.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민준,
나도 주판 가르쳐 줄 수 있어?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 수학에는 동서양이 없다고.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학 동아리에서도 특별히 주판 연구반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판은 그냥 계산 도구가 아니야. 집중력과 인내심, 그리고 정확성을 기르는 훈련이란다.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이 현대를 이기다. 집에서 할머니가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주판은 도구가 아니라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스승이 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거란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에서 민준에게 특별 초청을 보내온 것입니다. 주판을 활용한 독창적인 수학 학습법을 전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어떻게 할래? 윌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민준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후배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1학년인 한국계 학생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 태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될 수 있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민준이 할아버지의 주판을 태우의 손에 얹어주었습니다. 이걸 한번 만져보렴. 70년의 지혜가 담겨 있단다. 태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도 언젠가는, 그래,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은 할아버지의 주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주판 사용법만이 아니었네요. 인내,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까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수학 선생님이 되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꿈입니다. 주판은 이제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를 잇는 사랑의 달이었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혜의 상징이었으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수학의 아름다움은 숫자나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자,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것처럼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다짐과 함께 70년 된 주판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민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